안녕하세요. 6주 기하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 기하는 헤로도투스 시대의 이집트의 나일강 범람으로 강 유역을 측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이집트 성직자의 유한 계급들만이 기하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하는 geometry라고 그러는데 이 어원으로 보면 geo는 earth, 땅, metria, measuring, 측정한다. 그래서 땅을 측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하고 어원을 그대로 기원에 따라서 제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하학의 발달을 초기부터 그리스 시대까지 집대성해 놓은 것이 유클리드 원론인데요. 유클리드는 이 원론을 총 13권으로 구성하였고 465개의 명제 중에서 정의 23개, 공리 9개, 공준 5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공리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인간이 자명하게 느끼는 이치나 상식 수준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고, 공주는 이 도형과 관련된 것을 기술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의 중에서 공리와 공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유클리드가 제자와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자가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배워서 어디에 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클리드는 저 친구에게 3편이 주고 여기서 나가게 하여라 라고 하였답니다. 유클리드는 이 기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하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이 기하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랬더니 기하학에는 역시 왕도가 없다라고 함으로써 기하학은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다음과 같은 점이란 부분이 없는 것이고 위치만 있는 것이죠. 공리는 같은 것은 같다라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죠. 같은 것은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같다라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같다라는 것은 같은 것을 정의를 한 후에 그 정의에 따라서 같아질 때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렵죠. 다음은 공주는 한 점에서 또 다른 한 점으로 한 직선을 그릴 수 있다와 같은 이런 도형에 관계된 그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하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기하학적 사고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데요. 베닐레의 기하 사고 수준입니다. 베닐레는 처음 이 수준을 0부터 4 수준 또는 그 후에 다시 1부터 5 수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 학생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0, 1 이렇게 숫자로 암기하기보다는 용어로서 암기를 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수준은 시각화 수준으로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 해당되겠고요. 두 번째는 분석적 수준, 세 번째 비형식적 연역 수준, 네 번째 형식적 연역 수준, 다섯 번째 엄밀화 수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 사고 수준은 처음 시각적 인식 수준에서는 모양만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양의 집합을 만들고 그 모양들에 따라서 모양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분석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수준 이후에 다시 이 성질들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관계적 인식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질들의 연역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연역적 수준. 그 다음에 그 체계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엄밀화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하 사고 수준은 이렇게 영수준부터 달라질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현재 교과서의 모습입니다. 모양만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양을 지도하기 위해서 또는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도형들을 제시하는데요. 이 모양들은 굳이 볼록 다각형뿐만 아니라 오목형도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목형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도형, 이 시각화 수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도형 만들기 또는 도형을 합성해보기, 분해해보기, 모양을 나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형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적 수준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사변에서 변의 길이와 값의 크기를 알아보는 것도 해당되겠고요. 이런 정사각형의 성질 등 다음과 같은 이런 예들도 분석적 수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형식적 연역 수준으로 중학교 후반기부터 고등학교에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요. 도형 사이의 성질들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또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단계겠고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가지지 않는 직사각형 성질,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성질의 관계. 그 다음에 형식적인 연역 수준은 고등학교 수준 정도에 해당되겠는데요. 공리라는 무정의 용어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이것들을 증명하는 단계고요. 다음을 증명하시오. 다음 엄밀화 수준은 대학이나 대학원식인데요. 유클리드를 넘어서 비유클리드 기하를 연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삼각형의 내각합은 180도보다 크다는 것이다. 부면 기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엔 베닐레의 이론의 특성을 살펴보면 베닐레의 이론은 처음에는 대상이었던 것이 다음 수준에서는 방법이었던 것이 다음 수준에서는 다시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구체론에서 시작해서 도형을 인식하는 수준이고요. 이 도형을 가지고 도형 속에서의 성질들을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수준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질들을 가지고 명제를 찾아보는 것이 세 번째 수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전에 대상이었던 것이 앞전에 방법이었던 것이 다음 수준에서는 대상이 되어가면서 발달되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닐레의 사고 수준은 연속성과 인접성, 선명성, 분리성, 촉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속성은 하위 수준을 통과하지 않고 상위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속도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이고요. 인접성인 것은 앞에서 본질적인 대상이 그 다음에서 앞 수준에서 사고적에서 내재적이었던 것이 그 다음 수준에서는 외재적인 대상으로 된다는 것이고요. 선명성은 각 수준의 사고는 그 자신의 기호와 그를 연결하는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성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출현한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교사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사는 이 수준에 있을 때 학생이 1수준에 있다면 이 수준에 있는 학생이 1수준에 있는 교사가 1수준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촉진성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속도로 각 수준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지도에 의해서 촉진될 수도 있고 부적절한 지도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지연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